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새 판을 짠다는 소식이죠. 자,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에 났던 기사죠.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향후 미국 시장이 셀트리온 그룹 전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여기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가 중요한데요. 이 기우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좀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에서의 어떤 유럽 시장이어서 미국 시장 어떤 진출, 올해 내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어떤 경영 능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건데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라든지 빨리 좀 한다든지 가격의 어떤 형태 아니면 제형의 변경 이런 정도가 이제 경쟁의 의미였다면, 최근에는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 도입은 이제 되었습니다만 한 2개 정도밖에 이제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인터체인저블 이제 임상을 최근에 유플라이마하고 휴미라 간의 어떤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3상 IND 제출을 FDA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으로 이 휴미라 자체가 원체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27조고 미국 시장만 거의 매출의 80%인 22조 정도가 이 휴미라 시장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FV와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특허 합의는 이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7월 달부터는 판매 돌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농도 제형으로 이 휴미라의 어떤 고농도 제형에 가장 이제 최초로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경쟁 상대가 원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크니까 한 10여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얹어서 이 인터체인저블 어떤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경쟁 구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직판 체계를 준비를 하고, 인터체인저블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의사 처방을 그러니까 휴미라로 받아도 인터체인저블 지위가 받으면 이 약사가 약국에서 바꿀 수 교체 처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사가 임의로 이제 오리지널 약을 휴미라로 이제 나와도 바이오시밀러로 교체 조제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을 획득하는 걸 이제 인터체인저블 이 바이오시밀러라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게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획득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 확대라든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어떤 전략들이 상당히 먹힐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의 어떤 1, 2분기 실적 전망치에서 셀트리온이 누계로 작년 어떤 상반기 대비해서 29% 성장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누계로는 좀 빠졌습니다만 당기순이익하고, 그래서 1분기가 원체 조금 안 좋았죠. 레키로나 관련되는 손상차손이라든지 이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이 어떤 매출이 증가되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용에서 별로 좀 좋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론자를 통한 CMO를 통한 어떤 물량들이 나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부분에서 이제 좀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의 리포터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셀트리온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주말 그리고 어제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발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강세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KB증권의 이제 김태희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목표 주가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이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내년도 내후년도의 어떤 실적의 어떤 점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캐시카우에다가 신규 제품, 그리고 시장의 어떤 확장과 이 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는 직판 체계의 어떤 수익성이
기반으로 인프라로 깔리게 되면 요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수급도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월달 이후 출시가 가능한 이제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램시마 SC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유럽 시장의 반응이 좀 뜸했습니다만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올라갔죠. 뭐 독일, 프랑스에서 점유율이 17%, 10%, 그래서 램시마 IB와 합해서 점유율도 60%가 넘어가면서 오리지널을 확실하게 이제 제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4분기 이후에 이제 스텔렐라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초도 물량,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EC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점유율이 내년까지 아주 고성장으로 지금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공정 기술이라든지 원가 절감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은 계속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8%, 21%, 그래서 누계로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좀 줍니다만 이제 정상적인 어떤 OP 마진 이런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제 믹서 같은 경우에도 램시마 IB가 41%인데 요게 이제 수익성에서 나름 이제 좀 차별화 흐름을 좀 보였고요. 트룩시마도 이 역가 어떤 개선이 일어나서 이 부분도 좀 괜찮았고요. 베그젤마의 어떤 초도 물량이라든지 진단키트가 줄면서 케미칼 부분의 선전들이 어떤 이제 매출과 수익성에서 안정감과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OP 마진이 33.4%로 전분기 대비해서 7.5% 정도 올라와서 이제 적정히 이제 OP 마진으로 다시 좀 들어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CMO 어떤 생산 물량의 어떤 론자 물량이 감소되면서 수율 개선 작업을 마친 트룩시마의 어떤 판매 본격화 이런 것들도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방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2019년도 이제 그러니까 뭐 뭡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금융감독 기관들에서 이제 자료조사에 보게 되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그 내용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 KB증권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분했다는 소식으로 이 정선위에서 1200만원 이제 가태료 부과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회사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매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달에 이제 금융위 정가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규정 위반을 이유로 1200만원 가태료를 부과, 이게 이제 1분기 그 보고서에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될 수 있는데 공시가 뭐 안 될 수도 있다. KB증권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 차입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고, 불법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차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이키드 이제 숏을 이제 구사를 하게 되면, 무차입 공매도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불법이죠.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정선이가 무차입 공매도 사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200만원 가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2018년도 1월달에 1억 6천만원 정도 셀트리온 주식 528주를 무차입으로 공매했다는 부분으로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거에 있는 것 같이 해서 팔아서 했다. 예, 이런 사실들이 KB증권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제 불법 공매도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게 전산화 시스템으로 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좀 건건별로 찾아내고 조사해야 되고, 징후가 있어도 이 걸러내는 시스템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심플한 거는 전산화하면 됩니다.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갈래다 이러면서 특별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제약바이오에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런 조치들이 전산화를 그냥 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 어떤 이제 우리
그 대주를 할 때도 이 상한 기간이라든지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울어지는 어떤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하고, 이런 불법적인 사례들이 계속 이렇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하면서 MSCI 편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이게 갈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놓고 뭔가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국내 기관들도 이게 불법적인 이런 뭐 차입을 했을 때는, 외국과 같이 이렇게 불법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제재의 어떤 수위도 굉장히 좀 높일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이런 불법적인 공매도를 못하게끔 이제 관련 규정들을 강하게 이제 하고,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게 뭐 시장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아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셀트리온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또 이게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도 오늘 이제 아침부터 강하게 일단 올라와서 지금 21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나고 이제 지났던 이제 20만원 밑에 박스권을 6개월 이상으로 이제 있던 부분들 이제 어제 20만원 넘어갔고요. 월봉상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었던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갔던 게 상당히 중요하죠. 2020년도에도 이렇게 장기 어떤 박스권을 흘러갔던 것을 장대 양봉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뀌었는데요. 자, 8월달, 9월달에 이제 이게 넘어갈 때 거래량이 어떻게 동반되면서 수급이 계속 이제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라인인 25만원대에 대한 행보들, 그리고 기관들은 이미 이제 목표 주가를 30만원까지 나왔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합병 관련되는 어떤 논의 어떤 부상들을 회사가 시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이제 8월달 9월달에 준비해서 시장에 보여주느냐, 이러면 이제 리레이팅이 좀 더 이제 가능해지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단은 지금 이제 뭐 상징적으로 20만원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지 라인은 이제 18만원, 이제 20만원대, 여기가 이제 강력한 어떤 지지 흐름으로 지금 그 자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 지표인 ADX 지표를 보게 되면 요게 좀 더 이제 강하게 올라와야 괜찮고, 외국인 지분은 이제 사실 이제 4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 많이 줄었고, 좀 장중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으로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 물량이 순수한 어떤 매수세 물량이든 공매도의 어떤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든, 아무튼 이제 프로그램이 장중에 들어올 때 수급이 개선된다는 부분들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장에도 자 21만원대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장중에는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기타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